그 학과 작년 경쟁률을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안녕하세요. 막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12월 6일이 되면 무엇이 나오죠?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표가 발표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대학이라는 입시 관문 정말 많이 어렵죠.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좀 많은 경쟁도 많이 심화될 거고, 그다음 더구나가 올해는 너무나 입시가 많은 혼란이 많았었죠. 일단 첫 번째로 의대 증원이라는 것도 있었고,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재수생들이 좀 늘어났고, 그리고 또한 무전공 선발이라는 변수 때문에 반면에 거기에서 좀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은 결과도 있었을 거고, 반면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점을 잘 살려서 면접까지 잘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수능을 치르셨는데, 이제 12월 6일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지금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시에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이, 정시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2월 6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표가 발표가 됐잖아요. 자, 성적표가 발표가 나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거기 표준 점수 100분위, 그다음 그 원점수 그런 점들이 나오죠. 그래서 표준 점수 합과 100분위 평균을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 점수 합은 여러분도 구하는 방법 아시죠? 그다음에 100분위 평균도 아시죠? 탐구 영역에 먼저 평균을 구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과목에서 100분위 평균을 내면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대학교마다 이제 표준 점수로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백분위로서 이제 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대학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표를 입력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표준 점수와 여러분들 백분위로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아마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 장판지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점수대로 지원 가능한 대학교를 자, 위로 세 칸, 아래로 세 칸 정도 여러분들이 먼저 대학교를 좀 어느 정도 딱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수능 결과 바로 나오자마자 거기서 바로 가군, 나군, 다군 나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수능 결과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의 유리한 게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장판지를 보시고 나서 지원 희망 대학교가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그 학교에서 모집 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탐구 영역 같은 경우도 이제 반영수가 500개나 되는 것인지 자, 국어 반영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수학 반영 비율이라든지 이런 반영 비율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국어를 잘 보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수학을 잘 보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9억을 잡았다라면은 국어의 퍼센테이지가 좀 가중치가 있는 대학교가 어디 이제 출연할 필요가 있으시고, 그다음 만약에 수학을 잡았다라고 하면 수학의 가중치가 있는 대학교가 어디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대략 9개 정도는 좀 그게 정하셔야 돼. 그러니까 한 가군 1순에서 3순위 3개 정도, 그다음 나군도 1순위, 3순위께 3개 정도, 다군 역시 1순위, 3순위 3개 정도에서 한 9개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리스트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9개를 구성하셨잖아요. 대학교 9개를 구성하시고 이제 그 점만 보면 안 되겠죠. 내가 거기에서 뭐 반영 비율 당연히 그거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한번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대학교하고 그 학과 있죠. 그마다 그 학과별로 한 3개년 한 분석 한번 해보세요. 경쟁률 2024, 2023, 2024학년도 경쟁률이라든지 충원률이라든지 백분위 평균이라든지 표준 점수 평균 한번 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개년 분석을 3개년 분석을 가지고 대학교를 정하는 거 이것을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참조만 하는 거다, 참조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3년치 좀 쭉 하다 보면은 약간 그래도 여러분들의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인지 그런 점도 어느 정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그 대학교 9개를 정하셨으면 그 3년치 그 데이터를 한번 여러분들 결과를 평균 한번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가 중요하냐면 바로 매도 언제가 중요하냐면 12월 13일이 중요합니다. 12월 13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때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 기간이죠.
여러분들 12월 6일 날 일단은 여러분들 성적표가 발표되면 아이들이 막 진학사에 모의 지원을 해요. 다른 데로 모의 지원하는데 거기에는 아주 수시 합격자 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허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 모주 합격자 12월 13일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 그때 또 진학사를 보시기 위해서는 그때 여러분들이 좀 대학교 라인을 좀 명확히 가이드 라인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 그때 이제 12월 13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서 수시 합격한 아이들은 정시를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도 진학사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상대방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즉, 이 점이 표본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안정 하나 잡아야 되는 건데 기왕이면 상향과 스나이핑까지 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스나이핑과 사냥 가능한 게 어디가 가능할 것인지 상대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분석할 때 이걸 표본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아, 내 위로 만약에 8명이나 해서 한 9명 있다고 하잖아. 뭐 해보자. 그럼 내 위로 한 이 사람이 빠질 것 같을까? 근데 이 사람이 혹시 뭐 교차 지원했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른 학과로 바뀌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건데 이런 것을 상대방을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수능이라는 건 성적이 아니고 등급으로 등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대방보다 그래도 좀 등수가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 당시 표본 분석에 들어가잖아요. 12월 13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수시 원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표본 분석에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5칸이라 하더라도 4칸이라도 그때 여러분들 어느 위치에 따라서도 대학교 카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꼼꼼히 표본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표본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표본 분석 같은 경우는 매우 꼼꼼히 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좀 분석하고 할 때 아이들 같은 경우가 좀 유리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점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더구나가 정시는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표본 분석은 그때 12월 13일 이후로 꼼꼼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때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언제가 중요하냐면 바로 12월 28일이 중요합니다. 12월 28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수시 2월 이런 날짜가 나오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시에서 100명을 모집하는데 50명밖에 모집 못했다라는 말이야. 그럼 50명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2월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정시에서 거의 50명 늘어났다고 하면 그 학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경쟁률이 덜하고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정말 중요해요. 종종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를 결정할 때 그냥 수시 합격자 발표 나오고 나서부터 그냥 거기에 대학교를 지원하나 이렇게 정하는데 그건 바람직한 않아요. 최종적으로 대학교별로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교와 대학교별로 수시 2월에 많이 넘어오는 학과 좀 그것을 여러분들 좀 유심히 보시면 거기서 펑크 나는 학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설명 잘 들으셔요. 어떤 대학교 학과가 2월, 2월은 너무 많아. 작년에 비해서 6월은 너무 많았단 말이야. 그러면 2월 인원이 많으면 잘 들으셔야 돼. 2월 인원이 많으면 그 학과 작년 경쟁률을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2월 인원이 많은 것과 작년 경쟁률을 왜 파악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작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 그 학과가. 작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 수시 2월 인원이 많아져. 그러면 이 학과가 펑크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시에서도 어차피 상향으로서 대학교를 합격하는 게 전략이기 때문에 12월 28일 수시 2월 인원 날짜가 인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고 나고 당 그때 정확하게 대학교 세 개가 선택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마감 측정 경쟁률만 보여주고 이제 딱 끝나버리잖아. 그래서 마감 측정 경쟁률을 딱 거기 하셔가지고 한 개 경쟁률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플러스 2.00을 한번 해본다라든지 해서 이적에서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이게 한계 경쟁률로서 작년이라든지 3년치 데이터를 보면은 아무리 경쟁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걸 한번 써볼 만하네 하면서 한계 경쟁률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가 있고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안정은 무조건 한 장 지원해야 된다. 뭐 안정을 한 개 경쟁률까지 가면 안 되겠죠. 한 개 경쟁률을 노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시나 사냥, 즉 스나이핑을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까지 한 개 경쟁률을 고려한다는 건 좀 약간 좀 위험하단 말이야. 근데 반면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는 재수로 상관이 없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과감하게 뭐 그냥 네 칸이나 다섯 칸 뭐 과감히 질러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난 그래도 대학에 붙어야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하나는 안정 7이나 6칸, 6칸이나 배터리 칸수 6칸, 7칸에서 거기에서 좀 앞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칸에서 여러분들이 안정 하나 잡고 나머지는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 입시를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거기 수능 성적표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12월 13일 날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12월 28일 수시 2월 인원, 이 세 날짜를 여러분들이 주시 보면서, 이때 12월 6일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12월 13일은 무엇을 해야 되고, 12월 28일은 무엇을 해야 되는 이 방송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정시 성공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